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냥 쉬는 것이 좋을까요? 젊었을 때는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친구, 친척, 직장 동료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경조사에 가는 것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얼굴을 비추는 것이 예의이고 나중에 내가 경조사를 치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 경조사는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안 가는 것이 맞을까요?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경조사를 갈 때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조사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나이 들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맞는 경조사 참석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조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고 관계를 다시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주 보지 못하는 친척이나 지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시 연락할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 챙겼던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조사 참석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의 경조사라면 참석하는 것이 예의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나의 경조사에도 신경 써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경조사 참석은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 유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조사 참석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조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참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 같은 경우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친했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결혼식 같은 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순간에 함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관계라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중에 내가 필요한 순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의와 도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조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너무 부담이 된다면 적절히 선을 그을 필요도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조사는 단순히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경조사에 참석하면 상대방도 나중에 내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장례식 등 나중에 내게도 중요한 행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려면 내가 먼저 신경을 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를 맺기 쉬웠지만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연결이 많을수록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경조사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건강, 경제적인 부담, 인간관계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조사는 참석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경조사는 가지 않아도 괜찮은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경조사를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내 상황과 필요에 맞게 경조사를 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 참석이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경조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거나 연금 생활을 하게 되면 작은 지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한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입니다. 특히 친척이나 지인들의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이 많아지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경조사비를 내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무리하게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현금이 아니라도 작은 선물이나 정성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형편에 맞지 않게 과한 경조사비를 내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돈을 쓰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조사를 선택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관계와 단순한 의무감에서 참석하는 경조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경조사 참석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거리 이동이 힘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몇 시간 이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먼 지역에서 열리면 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조사는 보통 긴 시간 동안 서서 인사를 나눠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무리해서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에 갔다가 피곤이 누적되거나 몸이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끝나는 행사에 참석하면 다음 날까지 피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경조사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피곤하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 상태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참석을 강요한다고 해도 내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몸이 힘들다면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전하는 것도
충분히 예의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참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반드시 진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의무감 때문에 참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억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참석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심이 없이 참석하면 오히려 피곤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 참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경조사라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가야 하는 자리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억지로 참석하면 오히려 피로감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자리,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은 자리에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참석하기보다 내가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자리만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이제 꼭 가야 하는 경조사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조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의 경조사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손주의 경조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 같은 경우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쁜 날을 함께 축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평소에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조사는 가족 간의 정을 확인하고 서로를 챙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된다면 가까운 가족의 경조사는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동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도 내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래된 지인이나 자주 보지 않는 사람의 경조사는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경조사 초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참석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관계라면 단순한 형식적인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도 연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경조사비를 받기 위해 연락하는 경우라면 꼭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친분이 깊지 않은 사람의 경조사는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정중하게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멀리서 축하드립니다. 혹은 마음으로 조의를 표합니다라는 메시지만 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편안한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무조건 참석하기보다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갈 수 있는 자리인지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부담이 크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참석이 어려울 경우 정중하게 전화나 메시지로 축하 또는 조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송금이나 온라인 부조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면 소소한 선물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꽃이나 간단한 기프트 카드, 손편지를 보내는 것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참석보다는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경조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깊이와 나의 상황을 고려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진심이 담긴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한다면 충분합니다. 이제 경조사 참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 참석이 많아질수록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조사 비용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전용 예산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달 또는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두면 지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경조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참석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과 상의하여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당한 금액을 정해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비로 인해 다른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면 심리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를 무리하게 낸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금액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 과한 경조사 문화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경조사가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한 경조사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고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는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자리이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부담이 크다면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가?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인가? 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려 하면 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참석보다는 진심이 담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가야 하는 경조사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조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지키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무리한 지출과 체력 소모 없이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경조사 참석도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꼭 필요한 곳에만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조사는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마음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가기보다는 진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인맥보다는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관계에 신경 쓰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없던 사람의 경조사에 억지로 참석하기보다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행사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낫습니다. 모든 경조사에 다 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행사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의미 있는 관계라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경조사에 억지로 돈을 쓰기보다는 가족과 친한 친구에게 더 정성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냈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식적인 관계보다 진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경조사에 대한 마음가짐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 행동하는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조사에 꼭 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해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조사를 선택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만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참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가야 할 행사와 가지 않아도 될 행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서 피곤하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정중하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 내 건강과 상황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건강과 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건강 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참석을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다녀왔다가 며칠 동안 피로가 누적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중하게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 내가 이 행사에 가면 어떤 기분일까? 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고 싶다면 가고 부담스럽다면 안 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억지로 참석하면 결국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보다 내 몸과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리하면서까지 경조사를 챙겨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보다 나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경조사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내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식적인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억지로 참석하는 것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한 선택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편안함과 건강, 경제적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참석하는 경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사람, 위로하고 싶은 사람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참석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 방식대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현명하게 경조사를 대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경조사 참석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인간관계를 다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게 진짜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랜 인연이라도 가깝지 않은 관계라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가족, 오랜 친구, 정말 소중한 사람들의 경조사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인맥이나 형식적인 관계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경조사를 가야 후회가 없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신경 쓰는 사람들의 경조사는 챙기고 나머지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챙길 필요 없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도 될 곳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조사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가까운 친구,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의 경조사는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연락이 없던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의 경조사는 선택적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 없이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면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꼭 직접 가지 않아도 전화나 문자로 마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이유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조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경조사를 갈 때마다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선택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압박이나 체면보다는 나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형식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경조사 참석도 내 삶의 균형을 고려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사회적 의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관계의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가는 경조사보다 마음을 다해 참석하는 경조사가 더 의미 있습니다. 꼭 직접 가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전화 한 통, 따뜻한 메시지가 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어색하게 인사만 하는 것보다 정말 가까운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경조사, 내가 축하하고 싶은 행사, 내가 위로하고 싶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통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조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직접 가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상대방에게도 좋은 감정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경조사도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 경조사는 가는 것이 좋을까, 안 가는 것이 좋을까? 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를 위해 경조사 참석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체력적,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고 무조건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의 경조사는 가능하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맥을 유지하기 위한 경조사라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경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경조사 참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라도 경조사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예전에는 60이 넘으면 은퇴하고 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퇴 후에도 다시 일을 찾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는 물론이고 건강과 정신적인 이유까지 포함해서 노년에도 일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을 지속하는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더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단조로워지고 무기력함이 찾아오며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찾은 분들은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에도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대안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에는 편히 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삶이 점점 무료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지고 몸도 무거워지고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일을 시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볍게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을 하면서 몸도 더 건강해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이 주는 의미와 만족감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도 일을 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금 수령액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독립적인 삶을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추가 소득을 얻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 근무나 재택 근무를 통해 부담 없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면 경제적인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직접 벌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 소비를 줄이고 좀 더 알뜰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노후에는 자식들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들도 본인의 생활이 바쁘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있으면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을 하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곧 정신적 자립과 연결되며 노후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일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얼마나 번다고 일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벌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스스로 돈을 벌면 소비에 대한 자유가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거나 여행을 갈 때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을 줍니다. 또한 작은 돈이라도 직접 번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알뜰한 소비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계획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규칙적인 소비 패턴이 형성됩니다. 노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해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실제로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삶에 활력을 주고 노후의 무기력함을 줄여줍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직접 돈을 벌면서 느끼는 보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성취감을 얻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스스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인생 후반기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더 있을까요? 은퇴 후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생활 패턴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정해진 일정이 없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반면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루 일과가 정해지고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기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일을 계속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신체 건강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을 하면서 일정한 생활 리듬을 가지면 불면증이나 무기력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신체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몸을 계속 사용하면 근육량 감소를 늦추고 관절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정적인 생활을 하면 오히려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것이 가만히 있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적절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 정신 건강에도 일이 영향을 줄까요? 많은 분들이 일을 하면 몸이 더 피곤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적절한 노동은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벼운 육체 활동은 근력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일을 하면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되어 근육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서만 생활하는 것보다 가벼운 노동을 병행하면 심폐 기능도 강화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육체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감기나 기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너무 격렬한 노동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벼운 활동은 오히려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내 독소 배출이 쉬워집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을 하면 정신적인 활력도 생기고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을 적절히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기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일을 하면서 근육과 관절을 꾸준히 움직이면 노년기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노동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점점 사회와 단절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나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고객을 만나거나 협업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줄어들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일을 하면 대화할 상대가 생기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일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는 이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활동도 줄어들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뇌를 계속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평생 일을 하며 살아왔던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에는 성취감과 만족감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가지고 성취했을 때 느끼는 기쁨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일이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여전히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점점 더 능숙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배움이 생깁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노년기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성취감이 있는 삶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면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배우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을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계속될 때 우리의 뇌는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배움은 단순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배움의 기회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이를 통해 뇌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배움과 성장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목표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에 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목표가 생기고 삶에 대한 열정이 유지됩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없으면 삶이 무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일이 없으면 무료하고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로 인해 삶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목표를 가지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목표를 설정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건강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일이 주는 가치는 매우 큽니다. 일을 하면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또한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생기며 목표가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을 하면 노후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하면서 활기차게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지인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가는 순간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즐기며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위축되고 불안해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건강이나 돈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80대를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80대를 건강하고 즐겁게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15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외로운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80대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맞이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생각의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80대 어르신이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밝고 건강할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같은 연령대의 다른 분들은 몸도 마음도 약해지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데 그분은 항상 활기차고 긍정적입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그저 마음을 다르게 먹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점점 위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80대를 행복하게 보내는 분들은 특별한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를 탓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목표를 찾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이처럼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80대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맞이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후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대가 넘으면 이제 늙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노화를 앞당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가짐이 실제 나이를 결정합니다. 같은 70대라도 젊고 활기찬 분들이 있는 이유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늙었어라고 말하는 순간 몸도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반대로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믿는 대로 반응합니다. 젊은 마음을 유지하면 행동도 젊어지고 건강도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나 학자 중에는 80대 이후에 더 활발하게 활동한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능성을 스스로 막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70대, 80대 분들도 스마트폰을 배우고 온라인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삶의 태도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70대라도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위축된 채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유전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노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즐거울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반면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를 여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70대는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채워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고민이었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도전해 보는 것이 인생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는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만 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최근에는 70대, 80대에도 스마트폰을 배우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하루하루가 활력 있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창의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도전을 즐기는 사람은 항상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시대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젊음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생각을 가지면 몸도 그에 맞춰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뇌의 활동이 둔화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도 근육처럼 꾸준히 사용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회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접하는 것도 정신적인 젊음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년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체 건강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혈압이 낮고 면역력도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몸에서 건강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으로도 피로가 쌓이고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보다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생각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도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도 과하게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지고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안정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겠지라고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세대 차이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서운함을 쌓아두지 않고 자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지만 노력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줄여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접하면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소통이 훨씬 쉬워집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면서 젊은 사람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세대를 이해해보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취미를 공유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유행과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삶이 단조롭지 않고 새로운 자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서운함을 쌓아두고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서운함도 커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를 줄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나름대로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섭섭함을 계속 꺼내기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추억이 됩니다.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풀어가는 것이 관계를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대화할 때는 비난보다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손주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면서 정을 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노력하면 더욱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쌓아두기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립심을 유지하면서도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자세는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의존적인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거나 은행 업무를 볼 때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미안해하기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할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고 주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도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의 경제적인 자립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재정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과 가족 간의 유대감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큰 돈을 벌기보다는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불안을 줄이면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정입니다.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면서도 마음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안정과 인간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하되 정서적으로는 가족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는 것이 왜 더 행복할까요?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은 자립심을 키우는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과도 서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식사하거나 작은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과정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태도가 오히려 인간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라는 생각보다 서로 함께할 때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받을 때 기쁨이 커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80대에도 새로운 목표를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목표가 없는 삶은 무료하고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80대에도 새로운 목표를 가지면 삶에 대한 의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보다 나는 아직도 도전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채워지면 외로움이나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80대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운동,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나 배우며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취미 생활이나 봉사활동은 노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면 하루가 더욱 즐거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거나 요리를 하는 것도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취미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노년기의 보람을 느끼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어린이 교육 봉사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 활동을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와 연결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하루하루가 더욱 실하고 즐겁습니다. 결국 취미와 봉사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서 삶의 보람을 찾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바람을 느끼는 것도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나간 일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인생 전체가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하루하루를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긴다면 남은 인생도 충분히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갈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주변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배움을 지속하고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부터가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80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마음가짐 중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생각의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